뭘 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는 것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파 좀 더 주세요. 깍두기국을 좀 더 주세요. 진짜. 요즘에 우리 또 맛집으로 소문났잖아요. 맞습니다. 상훈 씨, 네.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곳, 짜장면 맛집 어디예요? 짜장면 맛집 한강? 한강. 에이.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맛집은 당구장. 그렇죠. 당구장. 당구장에서 남자들끼리 짜장면 맞습니다.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짜장면 내기하고. 그러면 치킨이 제일 맛있는 곳은 어딜까? 치킨이 한강이죠. 치킨 그렇죠. 한강. 치킨.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살짝 덥건 선선하건 춥건 한강에서 먹는 치킨은 진리죠, 진리. 진리입니다, 진리. 치킨 맛집은 한강, 짜장면 맛집은 당구장.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상식 맛집은 어딜까요? 상식 맛집. 알겠지, 알겠지? 네, 네. 자, 하나, 둘, 셋, 꼬리곰탕!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 출발합니다. 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가지 위해적 요소로 인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썼어. 오케이. 님비와 같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것을 핀피 현상이라고 혹시 이게 나타날 줄 알았지. 이건 줄 알았는데. 프린스 인마이 프론트 야드. 그렇지. 이게 약자에 맞추는 거였나 보다. 네, 맞아요. 정답. Please in my front yard. 이제 문제가 나오기 전에 10단 이기주의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핵 처리, 뭐 쓰레기 이런 거 그런 있으면 거 님비 싫다. 우리 집 뒷마당도 싫다. Never in my backyard.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게 막 들어와. 쇼핑몰. 우리 집으로 우리 앞으로 Please in my front yard. 좀 공 좀 들이세요, 비비님. 이야. 둘 다 집단 이기주의죠. 의미는 다르지만. 맞습니다. 너무 쉽다. 야, 이거 지금 우리 카메라가 내가 문제 내자마자 이거 적는 거 봤을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퀴즈를 역으로 드릴까요? 네. 님비와 핀피처럼 똑같이 집단 이기주의를 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나나 현상이라고 하죠. 뭐의 약자인지는 숙제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잼에 관련된 문제. 잼 아저씨지. 잼은 기원전부터 만들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1555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책 속의 잼 레시피를 따라할 정도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흑사병을 치료하거나 머리카락이 금발로 바뀌는 잼 레시피 등을 소개한 책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그 당시 잼이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죠. 왜냐면은 맞습니다. 설탕 자체가 굉장히 귀한 재료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이게 치료제로도 쓰였을 정도면 상당히 신성시하기까지 했다. 맞아요. 뭐 이런 시대적 배경을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이 잼에 대한 책을 쓴 사람 이제 그럼 제가 접근법을 하나 또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다 이거. 무조건 100%.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천재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뭐 조각가, 천문학자, 물리학자, 화가, 그렇지. 수학자. 그래서 이 레시피를 근데 이분이 레시피까지 썼다고가 문제의 방점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게 포인트지. 저희 머릿속에 있는 유명한 중세시대 아티스트들 읊으면은 한 5명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빈치부터 먼저 할게요. 정답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답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정답 라파엘로. 정답 도나텔로. 정답 루치아노 파바로티. 정답 폴포츠. 정답 조용필. 죄송합니다. 이 접근 방법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아니면 형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유래. 이 단어의 유래가 김이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서 김이라 불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리오 올리오라는 음식 아. 그 사람이 알리오 올리오 이름이었고 이럴 수도 있어서 정답 보금자리. 보금자리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금자리 잼 아닌가요? 야, 접근법 좋다. 넌 천재야. 진짜로. 보금자리 천재야. 아니에요? 아니죠? 확인해 주세요. 아니죠? 보금자리. 보금자리 아니고. 보금자리. 일단 잠깐만. 그럼 물어봅시다. 유명한 사람인 건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음식도 만들어? 라고 하는 사람이죠? 할 만한 사람인 거죠? 프랑스 사람. 프랑스 유명한 사람 누가 있냐? 정답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정답 루브르 아니에요?
힌트를 처음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네, 첫 번째 힌트 네. 주세요. 7글자. 7글자. 나폴레옹, 히틀러, 9.11 테러.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진짜 이거는 감을 못 잡겠어요. 못 맞추고 인정할게요. 1999년. 나 99학번인데? Y2K. 지구 종말 한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야, 그 예언가. 예언가. 아. 나 하나, 둘, 셋. 노스트라다무스. 아! 근데 왜 나폴레옹 히틀러 9.11 테러예요? 이거 다 예언. 예언했었어요? 아, 진짜요? 잼 레시피의 베스트셀러 작가. 그럼 당시에 약간 박종원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나 보네요. 레시피 잼. 쉽죠? 설탕만 넣으면 끝이죠?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드세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씩 예언을 해볼까요? 네. 우리 프로그램에 관한 예언. 네. 제가 하나 좀 약간 현실성 있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음.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취준생과의 대화 앞에 행사로 참여합니다. 아, 현실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맞습니다. 취업 지원 정책에 우리를 어떤 이벤트성으로 맞습니다. 행사 MC를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언. 이러저라, 이러저라. 이러저라, 이러저라. 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전통의 명문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로 인해 한순간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이 현재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시장의 부상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과거를 고수하다 밀려나고 시장의 흐름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거지. 맞습니다. 땡땡땡땡땡 딜레마. 어렵다 진짜. 영어 단어겠죠. 그렇지. 영어 단어 하나겠죠. 한국말로 했었을 때 요새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기업들, 뭐 CEO들이 우리 기업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은 정답. 이노베이션 딜레마. 아, 야 비슷해. 정답 이노베이터 딜레마. 이노베이터. 와, 정답. 이거 너무 좋았어요. 접근도 야. 깔끔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CEO들이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업이 어려운 것 같아. 당연히 어느 기업이나 그 인재들을 쓰고 CEO 또한 변화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네, 기업 경영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노베이터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세다라는 말은 힘이 많다, 기세 따위가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세다가 결합한 말이 여럿 있는데요. 네. 무뚝뚝하고 굳은 성질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거나 몸이 굳고 억셀 때 겁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겁세다. 또 악세다는 행동이나 뜻이 악착스럽거나 식물의 줄기나 잎 등이 빳빳할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 그렇지. 그렇다면 몸은 약해 보여도 힘이 세고 다부지다 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자. 할 수 있어. 몸은 약해 보이는데 여리여리하고 좀 호리호리해 보이는데 은근히 힘 세고 다부져. 야무지고 얌세다. 정답. 와세다. 야세다. 약해 보이는데 힘이 세고 다부져. 약해. 조그매. 이런 사람들이 약해 보여도 힘이 세고 다부져서 자기가 센 걸 알아. 자기가 세다고 항상 말을 해. 전세다. 이렇게 세니까 또 반말로 해. 난 세다. 난 세다. 물세다. 정답 넉세다. 노세다. 삐세다. 삑세다. 빡세다. 빡세네 진짜 문제. 아나운서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됩니까? 아나운서한테 전화해서. 오, 아나운서님. KBS에 김선근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트와이스를 좋아해요. 네, 형님. 성근아, 네. 지금 나 방송 중인데 예. 이게 퀴즈가 나왔는데 지금 전화 연결해가지고 너한테 찬스를 쓰는 거야. 아, 예. 잘 들어봐봐.
아니 억세다는 아니래. 아니에요. 너도 같이 모르는 상황이구나 지금. 한번 그렇죠, 예. 악세다? 모르겠어요. 만세다. 자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마워. 야, 뭐 전화 찬스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냐 오늘. 여리여리한 거에서 시작돼서 느낌으로 미음 받침이나 이렇게 조금 앞에는 부드러운 느낌일 것 같아요. 정답. 세다. 암세다. 세다. 교포인가 봐요. 정답 앙세다. 와! 앙세다. 앙세다. 와, 이거 이쁘다 말이. 앙세다. 앙세다. 앙 할 때 그 앙. 어렵네.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네. 그 외에 악이 세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굳세어 남에게 잘 꺾이지 않다. 악귀. 핥아 세다라는 말은 옳지 못한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다. 집어 세다, 체면 없이 마구 먹다라는 뜻이고요. 염상섭이 소설 중에 벼루의 피만 한 것이나마 형이 홀딱 집어 센지도 벌써 옛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도 있습니다. 세다란 말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구나. 또 오늘 문제는 좀 빡세다. 맞습니다. 눈 돌아가게 빨라졌다. 바로 디지털 기술 발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핀테크 등 그야말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기업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용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디지털로 변신하라는 뜻입니다. 점진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변화가 아닌 급진적이며 확인이 가능한 변신이라는 건데요. 디지털을 기반으로 기업의 전반, 즉 전략과 조직,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을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을 말하는 거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 ICT 기업의 약진과 함께 전통 기업들도 입지가 흔들리게 됐죠. 과거의 산업은 제조업과 유통업, 금융업 등으로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IT업으로 점차 변신할 거란 전망으로 인해 전통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 있는 기업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조, 판매 방식은 물론 기업의 경영 방식까지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최근 산업계 전반의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로의 전환, DT가 나온 배경입니다. 미국의 IT 분야 리서치 기업 가트너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21년까지 디지털 선두 기업의 75%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환경에서 기업들, 특히 제조업의 전통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DT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이 모든 업무에 IT를 도입하자는 걸까요? 그런 단순한 변화는 아닙니다. 125년 역사의 공룡기업 GE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요. 발전 터빈이나 항공기 엔진을 제조 판매했던 GE는 이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결국 기업의 DT는 각 기업의 구성 요소를 일부 혹은 전부를 재정의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인 셈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디지털 고객의 경험 강화라고 정의되어집니다. 고객의 입장이 더욱 상위가 된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데요. 앞으로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궁금해지네요.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나요? 네, 예. 잘 지냈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네, 덥죠. 날이 왜 계속 더워지고 있어요. 왜 더운지 아십니까? 왜요? 저희의 불타는 학구일 때문입니다. 꼬리곰탕은 언제나
활활 끓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학구열도 활활 끓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정열적인 자세로 우리 이동우 대표님의 방바닥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오늘 주제 일단 오늘 저희가 퀴즈를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네. 좀 어려운 분야도 많았고 좀 어렵긴 특히 하죠. 경제 쪽은 아직은 저희가 쉽게 탁탁 답이 나오긴 힘들더라고요. 자, 오늘 주제는 이제 DT라고 하는 건데요. DT 정답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스루. 네. 아, 요즘 뭐 드라이브스루 뭐 대박이던데. 맞습니다. 그죠? 햄버거. 자, DT는 원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이긴 해요. DT는 일단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꾼다예요. 단순해요, 사실.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꾼다. 그러면 이것과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죠. 4차 산업혁명.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또는 4차 산업혁명의 모범회사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뭐 이런 회사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사실 다 디지털 기술로 움직이는 회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조회사에서 아, 우리는 DT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걸 DT라고 할까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메타포 개념인 광의로 쓸 때와 협의의 개념으로 쓸 때는 다른 거예요. 때로는 광의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메타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네. 예컨대 something is coming, 뭔가 큰 게 오는데 뉴 웨이브. new wave, 뭔가 큰 변화가 있다 라고 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경영 분야의 책을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기본 바탕, 이것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제조업의 혁명이에요. DT는 4차 산업혁명하고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도비라는 회사 네. 말씀드린 어도비, 네, 네. 경제. 예,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모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회사는 부독 경제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일종의 DT인 거예요. 디지털로 바꾼 사례인 거예요. 그다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있죠? GE 냉장고. 그죠? 네, 요즘에 냉장고 사업은 그냥 처분을 했지만 없어졌고, 예. GE가 항공기 엔진을 만들잖아요. 근데 엔진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냥 제조업인데 네. 그냥 엔진을 그대로 팔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엔진에다가 250개의 첨단 센서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엔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얘가 고장이 날 건지 그 신호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DT네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엔진 이거 한 개에 뭐 1억 원입니다 이렇게 팔지 않고 서비스 단위로 파는 거예요. 때로는 항공기 마일리지 운영 시간에 따라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제너럴 일렉트릭은 그 엔진이 고장 나지 않게 네. 계속 메인터넌스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연료를 더 줄일 수 있는 항공기 운전의 방법도 사실은 컨설팅 해주게 되겠죠. 예. 그럼 이 회사를 제조업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죠. 아니지, DT지. 근데 문제는 그럼 DT는 어떤 회사가 하는 거냐? 제조나 서비스 기반을 갖고 있는 모든 회사가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자동차. 자동차는 이미 지금 DT의 일반적인 전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권의 책을 보게 되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2030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의 부품 회사들의 상당수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 유통이 있죠. 네. 유통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도 적용이 되고 네. 수많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통에서도 DT가 적용되고 있는 게 맞고, 그다음 또 하나 금융 쪽이 금융은 대표적으로 지금 디지털로 다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종이 통장도 없어지고 이제는. 예를 들어 요즘에 저기 은행 창구에 가봤더니 예전에 이렇게 입출금 하려면 종이에다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그쵸. 요즘 그거 없어졌어요. 맞아요. 이만한 태블릿이 크다랗게 네, 맞아요. 자리하고 네, 있던데.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다 입력해줘요. 맞아요. 난 사인만 하면 돼. 너무 편해졌잖아요. 네. 이것도 DT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금융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융 디지털화로 선언한 회사가 전 세계에 12,000개나 돼요. 우리나라 그룹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들이 지금 사실 DT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DT라고 하는 거는 일부분을 바꾸든지 전체를 다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전체를 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엔진이. 그렇게 한 뒤에 없어도 될 사람들을 뽑아.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 뒤에
그 자리는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야. 이게 참 상상을 초월하는 맞아요. 변화를 예. 보게 됐네요. 자, 그러면 사실 이 DT 같은 경우를 좀 더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사람들은 사실 4차 산업혁명과 DT를 굉장히 헷갈려 해요. 근데 경제경영서에서는 이미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4차 4차 산업혁명은 자, 제조업의 혁명이고, 그리고 DT는 말 그대로 제조와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디지털로 일부분을 전환하던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 회사들은 DT예요? 플랫폼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죠. 어떤 회사를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우버, 네네. 에어비앤비, 아까 얘기한 회사들이에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렇죠? 유튜브. 그다음에 구글, 유튜브. 사실 다 일정 부분의 플랫폼을 갖고 네. 있는 거죠.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얘네들의 역사는 길지 않아. 짧아. 그러니까 인터넷이 등장하고 또는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그 무렵부터 생긴 거예요. 그죠? 네네네. 예. 역사가 근데 짧죠. 그런데 DT는 제조와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DT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냥 단순한 플랫폼 기업들 따져보면은 DT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역사가 깊은 거네요. 그렇죠. 역사가 깊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을 갖고 있겠죠. 제가 기업들의 전통적인 방식을 운영하는 이론을 테일러리즘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저번에 설명해 주셨어. 우리가 예. 첫 시간에 얘기했나요? 네네. 첫 시간 때. 예. 네. 테일러리즘 같은 경우는 사실 거대한 회사를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녀요. 근데 DT를 바꾼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정 부분들이 밖으로 노출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조직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래야만 좀 빠르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네네. 때문에 큰 회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DT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DT는 누가 해야 되느냐? 직원들이 못해. 그러면은 대표님 그 키오스크라고 해서 요즘 주문하는 것도 다 어. DT. 누르면서. 그거는 DT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어요. 사실 요즘에 그 패스트푸드점에 갔더니 네. 거기에 키오스크 이 패널들이 이제 두 맞아요. 개가 네네네. 두세 개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거기다 놔두지 말고 좀 다른 데다 놔두면 안 되나? 그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놔둔다는 거는 일정 부분 인건비 때문에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를 갖고 우리가 DT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 은행에 있는 단말기 그 작은 거 하나도 사실은 DT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것. 예. 좀 더 광범위한 부분들을 우리는 DT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꿀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아까 제가 G를 말씀드렸는데 유럽에는 아주 신기한 쓰레기통 회사가 하나 있어요. 쓰레기통이요? 근데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가 다 찼을 때 뭐랄까요? 그 빨간색 아, 네. 알람등이 켜지게 해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거기 이제 IoT를 연결하게 된 거죠. 네네네. 사물 인터넷이죠. 네.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쓰레기가 얼마 정도 찼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스스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의 이 운행 일정이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사실 이렇게 진화하게 되면 단순한 쓰레기통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는 전형적으로 DT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술을 이용해서? IoT를 이용해서.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뭐 패드를 갖고 다닌다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거기에 업무 프로세스를 연결한다거나 이런 거 갖고 DT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좀 더 발전되어 있는 큰 개념.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할 거냐? CEO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CEO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뭐냐면 CEO라는 말이 언제 생겼어요? 1980년대에 처음 생겨난 말이에요. 얼마 안 됐네요. 그때 자본과 경영이 분리가 되면서 그 1980년에 이제 레고노믹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1980년대 그 레고노믹스가 표방했던 철학이 뭐였냐면 모든 회사들에게 자유를 준다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사실은 뿌리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자유주의가 뿌리내리면서 CEO와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이 생겼어요. 취준생들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은 귀에 딱 않도록 들게 돼. 주주가치 극대화.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 예. 법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들이잖아요. 그죠? 기업을 더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더 절감시키는 것. 이게 해야 되는 게 바로 CEO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테일러리즘과 CEO라는 말과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과 서구식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너무나 잘 맞았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게 계속 발전했던 게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던 거고. 근데 DT는 구성원들이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도비를 말씀드릴 때 물고기 모델 얘기했잖아요. 비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출은 떨어지고. 자, 이거를 어떤 직원이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 매출이 하락할 거고 이익이 줄어들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것은 CEO가 앞에서 나서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회사의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기업에 입사를 해서 그런 숙제가 딱 떨어지게 되면 사실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CEO들이 앞서서 DT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이 DT를 잘해서 잘 돼가고 있는 기업과 DT에 있어서 조금 위기를 보여주는 기업이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으세요? 아,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DT를 지금 아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회사 두 군데는 네. 신세계하고 CJ가. 아, 그래요? 아무래도 리테일 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예, 신세계와 CJ 쪽은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아무튼 DT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기업들이 고객과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취준생들은 세상들의 이 아이템들이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빠르게 쫓아가야만 면접 자리에서도 할 말이 있다. 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DT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기업들이 이걸 시도를 할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를 계속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이게 우리가 뭐 비단 취준생이 아니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어차피 직장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면 공부 안 해요? 들어가기 전에도 해야 되지만 그쵸. 들어가고 나서도 예. 우리 꼬리곰탕을 계속 시청하셔야 그쵸. 된다. 자, 오늘도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동호 대표님에게 박수! 네. 하트! 하트. 예.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훅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꼬리곰탕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꼬리곰탕! 자, 아우, 이열치열! 먹는 시간. 다음 주에 한 그릇 더! 한 그릇 더!